데일리 브리핑. 최근 공화당 내부에서 많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케빈 맥카티 원내대표가 트럼프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가 하면은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다수당 지위 탈환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오늘은 미국 한인 유권자연대 장성관 사무처장과 관련 내용을 짚어보도록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워싱턴 DC입니다. 네, 지난 목요일 뉴욕타임스의 기자였던 이 조나단 마틴과 알렉스 본즈의 새로운 책 출간이 발표가 됐는데 이 포함된 내용 가운데 케빈 맥카티 원내대표의 발언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우선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아무래도 이 책은 지난 2021년 1월 6일 의회 난입 사건에 관련된 내막을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요. 네. 이 중에서도 특히 난입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케빈 맥카티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공화당 지도부의 컨퍼런스 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 전화에서 케빈 맥카티 원내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번 사건은 지나가겠지만 대통령에게 나는 하야할 것을 제안할 것이다 라고 발언했다고 이 책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가 지난 목요일에 나오고 나서 맥카티 의원을 포함한 핵심 관계자들은 바로 부인을 했습니다마는 같은 날 저녁인 목요일 저녁에 MSNBC의 정치 시사 프로그램인 레이첼 매다우스 쇼에서 녹취록을 방송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맥카티 원내대표는 이 녹취록에 따르면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에서 탄핵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라는 발언을 전하기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이 알려진 직후에 맥카티 원내대표를 향한 공화당 의원들의 비난이 이어졌는데 그러면은 공화당 안에서 내홍이 불거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이 사실이 전해지고 나서는 당 내에서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느냐 비난부터 시작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 보호하지는 못할 망정 가장 앞장서서 끌어내리려고 했느냐라는 비판이었는데요. 근데 사실 지금 맥카티 원내대표는 차기 하원 의장에 출마를 하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당 내의 모든 세력의 지지를 굳건하게 확보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이 때문에 이 내부 진압을 위해서 오늘 아침 바로 의원총회가 이루어졌고요. 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충분한 해명을 전했다고 하고 또 기립박수를 맞아서 다시 하나된 목소리를 이끌어냈다는 평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지금 연방하원 공화당에서는 이번 이 중간선거의 다수당 지위 탈환을 벌써부터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인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주십시오. 예, 이번 중간선거가 끝나면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하는 것은 사실상 기정사실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하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석수 차이가 6석밖에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얼마나 큰 의석차를 가지고 다수당이 될 것인지 또 공화당의 주류 세력이 레이건과 또 트럼프 대통령 등장 전에 주류를 맡았던 기성 공화당 세력이 될 것인지 아니면 신트럼프 성향의 강경 우파가 될 것인지 이것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네. 하원 공화당에서는 일단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업체와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보수 성향의 컨텐츠 검열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년 전부터 계속 준비되어 오는 거고요. 또한 진보 성향의 의원, 흔히 말하는 스쿼드 멤버라고 하죠. 이런 의원들과 또 트럼프 탄핵의 소추위원으로 활동했던 의원들을 중심으로 상임위 소임을 박탈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또 바이든 정권의 내각을 대상으로 탄핵 시도를 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례로 그중에 가장 타겟으로 삼고 있는 내각 구성원은 현재 국토안보부 장관을 맡고 있는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장관인데요. 이 장관을 초청해서 하원 국토안보부에서는 또 오늘 오전에 청문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응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
이런 대응책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의 유권자들이 어떻게 호감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비호감이 더 많습니까? 그리고 이번 중간 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주리라고 보십니까?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한 60% 정도는 바이든 정권이 또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또 하지만 그만큼 많은 미국인들은 우리가 조금 더 많은 지원책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이 우크라이나 지원책이 지금 중간 선거에 얼만큼의 영향을 줄지는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미지수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얼만큼 지속이 될지도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 또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지금 가늠 잡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중간 선거에서는 아무래도 경제 상황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경제 지표가 아니라 피부로 와닿는 실물 경제에 대한 느낌이 아무래도 중간 선거에서 표심을 좌우하는 데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얼만큼의 요인이 될 것인지는 미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공화당 안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요? 공화당 내부에서는 바이든 정권이 너무나 늦게 행동했고 너무 소극적으로 행동했다는 비판을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또 사실 공화당 초선 의원 중에 지금 우크라이나 출생으로 유일하게 연방 의원이 된 빅토리아 스파츠 인디애나 출신의 의원도 포함되어 있고 또 그 의원이 몬태나의 상원 의원과 함께 최근 우크라이나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조금 더 직접적인 또 조금 더 포괄적인 무기 지원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공화당 측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보다 더 강경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모아지는 건가요? 예,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의견 때문에 또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 전 사실 또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 중에 알라바마의 방산업체를 방문해서 또 우크라이나의 제블린 등 미사일 관련한 지원책을 조금 더 발표를 하겠다라는 보도 자료가 쭉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CNN 화면에는 이러한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CNN의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39%에 불과하다. 이런 지금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 중간 선거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경제가 모든 이 지지율의 이 가장 큰 요인이 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사실상 역사상 역대 대통령의 취임 1년 차를 당시의 지지율과 비교를 해서는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실물 경제가 너무 안 좋은 신호를 많이 보내는 것도 있고요. 당장에 지금 청취자분들도 느끼시겠지만 가솔린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 집권을 하고 나서 아프가니스탄 철군 등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일들이 있었는데 바이든 정권에 그렇게 호의적인 결과로 돌아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추가가 되고 또 아무래도 센서스에 따라 또 연방 하원 지역구의 재획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들을 더했을 때 아무래도 적어도 연방 하원 선거에 있어서는 공화당의 우세한 환경이 되지 않았는가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국 한인 유권자연대 장성관 사무처장과 함께했습니다.